자살 아니면 자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5등급제에서 3등급 6등급 정도 되면 그 정도였는데 5등급제에서 3등급은 너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던데 신기하더라고. 한 20등급 이렇게 해야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이 비추고 한 30등급 막 이렇게 해버려. 야 아예 그게 너무 의미가 없잖아. 종교 100명이라 치면 야 11등이랑 33등이랑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대학에서 뽑아. 2등급을 아예 안 뽑겠지. 1등급 아니면 대학 못 갈걸? 1.0 아니면 수시 못 쓸 거야.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저기가 원래 그랬어. 원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등급 안에 안 들면 저기 안 됐어. 수시가 아예 안 됐어. 2등급까지는 무조건 맞고 3이 거의 없었어야 돼. 1 아니면 2였어야 되는데 너네는 그거 합쳐서 1이니까 그냥 1이어야 해. 가끔 2여도 되겠지 뭐. 그 뭐 컨디션 이슈도 있을 거고 막 그런 애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1.0인 게 제일 좋긴 하고 뭐든지 다 1등급인 게 그러면 이제 수시를 그럼 우대는 어떻게 볼까? 아직 안 나왔거든? 입학적인 전형이 아직 고1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아마 나올 텐데 의대는 어떻게 볼까? 1.0이 10%인데 의대는 1%가 안 되는데 나머지 9%를 어떻게 걸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 지금. 아마 본고사를 따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마다 서류로 뽑고 시험을 아마 학교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수능으로 최저를 엄청 빡세게 하든지. 수능 최저에도 공통사회랑 공통과학 봐가지고 또 안 될 거 같고 본고사 볼 것 같은데. 지금 서울대 뭐 면접 보는 것처럼 서울대는 수시도 2차에서 따로 학교 가가지고 문제 던져주고 그거 설명하라고 얘기하거든. 세 문제. 아마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싶어.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제 1.0은 깔고 가는 거죠. 1.0을 일단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근데 생각보다 잠실중학교에서 A 맞는 거가 고등학교 때 1등급 맞는 거보다 어려워. 수학만. 수학은 잠실중학교에서 B인 애들도 고등학교 가서 내신 잘 나오는 애들 꽤 돼. 정신만 잘 차리고. 자, 1번 딱 문제 풀어드릴게요. 지수함수까지만 해보세요. 자, 3의 x제곱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셨는데 아까 열심히 그려드렸으니까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대칭이동 및 편행이동을 이용해서. 자, 2번. 자, 예전에 엄청 열심히 정리했던 거 기억나는지 봅시다. 월급만 중3에 윤은찬이라고 아들아라고 성을 갈아준 애가 있는데 걔는 진짜 한 번 설명한 거는 진짜 웬만하면 다 기억하던데 너무 예뻐가지고. 기억납니까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라 그랬어? 지호? 어떻게 그리는 거라 그랬어? 절대가 X요. 무슨 말이죠? 불러보세요. 네, 그려보세요.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 돼야 된다니까. 설명을 해주면 야 수능 다 만든 애들도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TV라고 정리해주는 것들 따로 모아가지고 수능 들어가기 전에 보고 뭐 저기 밑에서 인터뷰할 때 너네 선배들 인터뷰하는 거 그거 보지? TV에 나오는 거 봤지? 그런데 와가지고 수능 전날 쓰니까 보고 가가지고 마음이 훨씬 편했어요 막 이런 거. 와 소름 돋게 맨날 장난치고 놀다가 어디 나 딴 데 가면은 또 남사스럽게 와. 부끄럽게. 자, 요거 절대값 X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 대칭 어디는 그리고 어느 부분은 그냥 그리고 오른쪽 0 이상인 부분은 그냥 그리고 Y축 대칭 시키는 거라 그랬는데 기억도 다 잊어버렸어? 소연이 정리됐어? 대충? 야 우리 블루 숙제에서 엄청 열심히 했잖아.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 제일 쉬운 게 Y는 절대값 fx고 두 번째가 Y는 f 절대값 x고 세 번째가
절대가 y는 fx고 네 번째가 절대가 y는 f 절대가 x. 요거 그냥 말로 그냥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니까. 그냥 어느 함수에서나 계속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설명해봐. 1, 2, 3, 4. 1번은 X축 밑에 있는 거 다 그렇지. 위로 올리는 그래프 그리고 올린다. x축 및 접는다. 2번은 X가 0보다 클 그렇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 그리고 y축 대칭 시킨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치 0하고 1 사이면 2분의 1 x를 그려 내려온다고. y는 0이 접근선이고 0,1을 정점으로 하고 내려온다고. 그리고 접는다. 오케이? 그릴 수 있겠어? 기억나? 나 안 나? 안 나? 정리해 빨리. 외워. 0 이상이면 절대값이 의미 없지 않냐? 어떻게 이해하고 외워. 절대값이 있으니까 요 안이 0 이상이면 그냥 나올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fx라고 나올 거 아니야. 0 이상일 때는.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지. f-x로 나올 거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나올 거라니까? 무슨 축 대칭 시켰다는 소리? y축 대칭 시켰다는 소리. x가 0보다 작을 때는 y축 대칭을 시켰다는 소리.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y가 0 이상일 때는 괜찮으니까 그냥 그리는 거라고. 절대가 필요 없으니까. 대신 y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x축 대칭 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이 함수 절대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을 그리라고 하면 3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는데 y가 0 이상인 부분은 괜찮다니까 그래프가 안 변할 거야. 이렇게. 근데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x축 대칭을 시킬 거라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 그래프라고요. 기억납니까? 정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봐봐 벌써 나오잖아. 함수 할 때마다 나올 거라니까. 계속 징그럽게 나올 거라니까. 이거 보세요. 2번 절대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래. 자 0 이상인 부분은 그냥 그려. 이렇게.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누구를 그리는 거야? y가 누굴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많이 안 나온다는 이유는 뭐였어? x값 하나에 y값이 2개 되니까 함수가 아니라서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1번이 한 50% 되면 60% 정도 되면 요게 30%고 얘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게 1, 2%고 얘가 나오는 게 한 8, 9% 정도 된다니까? 출제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없는 3번 그래프.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y가 0 이상인 부분은 그냥 그려놓고 y가 0 이상일 때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fx를 그린다는 소리야. fx 그래프. fx 절대값 없는 fx 그래프를 그린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x축 대칭.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1사분면만 그리고 x가 0보다 작아지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거니까 2사분면에서는 y축 대칭이 되고 둘 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3사분면에서는 원점 대칭이 되고 4사분면에서는 얘만 음수일 거니까 얘만 그릴 거라서 x축 대칭 시키고 그래서 모든 대칭을 다 시킨다. x축, y축, 원점 대칭을 시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3번이 나중에 미적분에서 미적분 2에서 나오는데 보시면 자 추론 한번 해봅시다. 2분의 1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래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2분의 1 x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생각해봐. 얘는 2x는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x제곱은 y축 대칭인 이렇게 생겼어. 얘네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는 건 요 함수와 요 함수의 무슨 점을 찾으라는 소리입니까? 교점? 중점.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 요 새끼가 빡세게 올라오고 얘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중간, 여기 중간 해가지고 요 그래프의 개형이 나와요. 근데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내신에. 요거 빡세서 애들 추론 잘 못해서. 근데 이거 산술기하 평균 쓰면 최소값이 2인 거 보이시나? 크거나 같다? 2 둘이 곱하면 2.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소값입니다. 선생님 1인데요? 아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어서. 그래서 요 새끼의 최소값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 전체 최소값은 1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2일 때는 1일 때니까 0,1, 0,1일 때예요. 여기에서요. 그래서 얘는 이 또 대칭인 두 함수의 중점을 연결시키라는 거고, 그럼 얘는 빡세게 올라가고 얘는 천천히 내려가니까 중점 또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차함수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맨날 수업 안 하고 딴 얘기만 하고 놀고 싶다. 그렇지? 자, 3번.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다음 수들의 크기를 비교하여라. 3의 4분의 5입니다. 네, 다르네. 3의 4분의 3이에요. 3의 5분의 4예요. 자, 3의 x제곱 그래프가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어떤 걸 넣었을 때 더 클까요?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더 커요? 5분의 4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요 값을 뭐라고 보는 거냐면, 요 그래프에 x좌표에 5분의 4를 넣는다면 그때의 y좌표가 3의 5분의 4일 것이다. 그리고 요 함수의 그래프에 x좌표에 4분의 3을 집어넣는다면 그때의 y값이 3의 4분의 3일 것이다. 그럼 이 점의 y값이 크냐, 이 점의 y값이 크냐를 이용해가지고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요 뜻이에요. 그래서 지수로가 함수 대소 비교는 둘 중에 하나야. 첫 장에 루트 2가 크냐, 세제곱 근 3이 크냐, 5제곱 근 5가 크냐, 요지할 거는 기본 문제. 요것도 나와요, 시험에. 생각보다. 맨 앞장에 나와요, 대신. 그리고 아무도 안 틀리고. 누구나 맞추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이나 거의 객관식 마지막 쪽으로 넘어가서 대소 비교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한,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수계산을 하기 어려운 패턴. 근데 지금 요거는 실제로는 뭐 20승 해보면 알겠죠? 20승 해보면 3에 15승이고 3에 16승이니까 얘가 크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지. 근데 이제 어려운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4분의 3이랑 4분의 1에 3분의 2랑 8분의 1에 2분의 1. 그럼 최소 공배수가 12니까 자, 최소 공배수가 12니까 12, 12, 12 해도 되고, 아니면 2에 마이너스 4분의 3, 2에 마이너스 3분의 4, 2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소 비교해도 되죠. 그러면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크고요, 얘가 제일 작네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3333, 얘는 마이너스 0.75니까요. 지수가 클수록 당연히 증가함수라 전체도 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최대치수 구하래. 자, 제한된 범위에서 그린 다음에 누가 제일 큰지 누가 제일 작은지를 찾으래. 자, 1부터 2까지만 그리래. 1,3, 2,9. 제일 큰 값 얼마? 9. 제일 작은 값 얼마? 3.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자, 그래프 그릴게요. y는 2가 정근선, 1,3이 정점. 그래서 그래프를 밑이 1보다 뭐하다?
크네. 증가하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5 마이너스 1, 9분의 1, 9분의 19 마이너스 1, 9분의 19 이렇게 해서 요 새끼가 최대값, 요 새끼가 최소값. 그러면 이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면 그냥 양 끝에 집어넣으면 답이다. 그래서 이차 함수에서 왜 최소값을 많이 물어보는 줄 아냐? 야 1부터 4까지 최소값 구하라고 이거 진짜 많이 나왔죠. 그때까지 너네가 이런 문제를 진짜 많이 보잖아. 요 새끼만 갖는 특징이어서 그래요. 요 새끼는 1이랑 4를 넣는다고 답을 찾아요? 못 찾잖아요. 그쵸? 이 함수를 이해하셔야 푸는 거잖아요. 얘는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하고 어느 순간부터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다시 올라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새끼의 최대 최소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요거는 나오겠습니까? 어떤 빡대가리들도 그냥 1 넣고 3 넣어서 다 구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고 하면 계산 정도는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나옵니다. 잘. 근데 기본인 형태니까 기본인 형태를 좀 알라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고요. 이것도 세 번째 그냥 그래프만 빠르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점근선 정점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게 끝이야. 자 점근선 마삼 정점 2,2 2,마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려가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냐면 1부터 3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최소만 구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4번 얘도 그래프 그립시다. 이런 거 보면 낚이기 쉬운데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수가 두 개나 있어. 이런 함수를 어떻게 그래? 순서연 이거 어떻게 그려? 오빠는 못 그리겠지? 근데 이거는 그리겠지? 근데 같아 달라.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4-4번이랑 요거랑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이거 뭐야? 어? 4의 마이너스 x제곱 뭐야? 4분의 1의 x제곱 아니야? 정신 차리고 그럼 xx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4번처럼 나오면 애들이 헷갈려해.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 y는 1이고 그래서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려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5번 같은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게요 없게요? 자, 5번 그래프 다시 1번 y는 9에 x제곱 마이너스 3에 x제곱 더하기 3이야. 야, 지수가 두 개 있으면 못 그려. 우리가 배운 그래프는 지수 혼자 나왔을 때야. 지수 혼자 나왔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그래?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합성함수라고 생각할 거야.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자, 첫 번째 함수가 3의 x제곱이야. 첫 번째 함수가 3의 x제곱이야. 그래서 3의 x제곱에다가 봐봐. 얘가 지금 어떤 함수가 되냐면 x제곱 자, fx가 3의 x제곱이고 g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야. 그러면 지금 이걸 어디다 집어넣은 거야? 요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g합성 fx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치환하는 모든 형태는 너네들이 좀 해봤으면 선생님 좀 때려봤으면 치환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걔의 기본 원리가 합성함수라는 걸 이해하셔야 미적투 갔을 때 좀 수월해. 합성함수 킬러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요 함수는 내가 다이렉트로 배운 함수가 아니야. 내가 그릴 수 있는 함수는 그냥 지수 하나짜리만 그릴 줄 알게 배웠어. 근데 지금 지수 함수들을 밑이 다른 걸 더하거나 빼버리면 이게 지금 두 개니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가 아니라서 우리가 아는 함수와 아는 함수의 합성으로 볼 거야. 그러면 처음에 여기다 먼저 집어넣는 거야.
저기 모든 실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0보다 큰 값들만 나오겠지. 여기 있는 값들은 0보다 자 여기 x를 f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y가 나올 거고 그 y 값들을 다시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면 g라는 함수에 집어넣는다는 게 지금 합성함수잖아요. 그럼 처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나오는 y 값들은 다 전부 다 0보다 큰 것만 나올 거야. 그 큰 값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얘가 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3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 0보다 큰 값들을 집어넣어서 얘가 난 x에다가 지금 0보다 큰 것만 집어넣을 거니까 요 그래프는 이만큼만 나올 거야.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4분의 13이 되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0하고 1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1이고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3이 되니까 내가 집어넣을 때 지금 1부터 3까지만 이 그래프에 집어넣을 거야. 1부터 3까지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1부터 3까지만 집어넣을 거니까 넣었을 때 나오는 y값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치환해가지고 이차함수라고 생각해. 대신 치환은 뭘 남긴다고 기억하시냐면 범위를 남긴다. 근데 요 얘기는 하지 않았나?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치환은 죽어서 가족을 왜 남겨? 범위를 남겨. 치환은 죽어서 범위를 남겨요. 그래서 치환은 무조건 범위를 따져줘야 돼. 치환은 무조건 범위를 따져줘야 돼. 근데 치환하는 작업이 합성함수임을 이해하시는 것과 그냥 하시는 건 나중에 좀 큰 차이가 날 거야. 수학을 할 때. 치환은 전부 다 합성하는 새끼들을 치환의 형태로 우리가 푸는 거야. 합성하는 새끼들을 치환의 형태로 푸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것도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라고 치환하시면 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거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이라고 치환하시면 돼. 대신 범위만 새로 따져주셔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알고조는 45페이지까지만 하고 그린은 몇 번용까지냐면 20개거든요. 그린 지수함수 유형은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그냥 가져오세요. 설명이 20번까지 지수함수인데 여기까지는 설명을 다 하나 빼놓고는 다 한 거 같은데 저거 하나만 더 할까? 이거 좋은데? 네, 6번 이것도 합성함수인데 잠깐만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6번 보시면 야 지수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 지수함수인데 이렇게 생겼어. 얘는 그래프는 못 그리고 나는 이 그래프는 알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긴 거 알지. 그러면 얘가 제일 큰 값을 가지면 요 전체도 제일 커지겠지.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최대값만 있어. 이해돼? 그 다음에 3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야 나는 요 함수는 알아. 이렇게 생긴 거. 그럼 x를 막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제일 큰 값은 엄청 큰 것까지 나오는데 제일 작은 값은 여기까지만 나올 거야. 마이너스 1,1이 나올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잖아? 그럼 얘가 작으면 얘는 전체는 어떻게 돼? 커져. 그래서 최대값만 존재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다 해. 저기 7번 2의 x제곱 이것도 슈 끝났어. 이걸 t라고 치환해. 그러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야 우리 내가 이거 가르쳤어. 지수에서 t제곱 마이너스 2야. t제곱 마이너스 2 t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t 외우라고 했었지. 요거 대신 범위 2 이상이야. 치환은 범위 남기는데 이 새끼 2 이상이야. 왜? 산술기하편도 써보시면 돼요.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요 패턴은 요 새끼를 t라고 치환하면 요 새끼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범위가 0보다 크다가 아니야 2 이상이 되는 거야. 그걸로 끝내주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로 표현된 형태들은 전부 다 t로 치환하시고 대신 치환했을 때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이건 0보다 크다고
역수의 합을 t라고 치환하면 이 새끼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대신 얘가 t제곱이 아니라 t제곱에서 2 뺀 거라고.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 49페이지까지랑 그 다음에 저거 20번까지 해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보다 훨씬 적어요. 프린트는 따로 안 줄게요.